여러분, 깻잎만 제대로 먹어도 치매 예방이 된다는 말 믿기십니까? 황당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직접 만나뵌 분이세요. 이분은 78살 여성분이었습니다. 15년 넘게 깜빡깜빡하는 증상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죠.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고 손발도 자꾸 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약 말고 먹는 걸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분께 깻잎을 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지 말고 꼭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방법을 알려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서 오신 이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이름이 잘 떠올라요. 손발 저린 증상도 거의 없어졌어요. 실제로 기억력 테스트 결과를 보니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로 드신 것도 아니고 단지 깻잎을 식탁에 추가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깻잎, 시금치, 김, 감자 4가지 우리 음식의 효능과 함께 약을 끊고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할 수 있는 활용법과 상극인 음식까지 몽땅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메모할 수첩 하나 준비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고기 먹을 때 쌈으로, 깻잎찜으로, 깻잎 장아찌로 우리가 자주 먹는 이 깻잎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특별한 채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 사람들은 깻잎 냄새를 맡으면 고개를 젓곤 합니다. 하지만 이 깻잎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최고의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70대 박순옥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깻잎을 워낙 좋아해서 거의 매일 드셨는데 요즘 또래 친구들은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본인은 아직도 기억력이 또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깻잎의 놀라운 효능 때문입니다.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뇌신경 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건 깻잎 1g의 허브 식물로 유명한 로즈마리보다 무려 7배나 많은 로즈마린산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깻잎은 비타민 A, C, E와 철분이 매우 풍부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뇌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 효능은 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골다공증이죠. 깻잎에는 채소의 칼슘 왕이라고 불리는 시금치보다 무려 7배, 우유보다도 2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 깻잎 속 비타민 K가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혈관 속 칼슘이 뼈로 제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60대 중반 이영희 씨는 5년 전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칼슘제를 드시라고 하셨지만 이분은 깻잎을 매일 꾸준히 드시기로 했어요. 깻잎찜, 깻잎 장아찌, 깻잎쌈 등으로 말이죠. 1년 후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골밀도 수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강력한 항암 작용입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파이토케미컬 성분들이 암세포가 증식하고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자멸 기전을 유도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이 성분들이 위암, 유방암, 결장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어요. 네 번째로 깻잎은 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노인성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다섯 번째로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 들어 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균 기능도 있어서 몸속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깻잎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깻잎은 잔류 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가장 높게 나올 만큼 세척이 매우 중요해요. 깻잎 뒷면에 까칠까칠한 잔털에 농약이나 이물질이 잘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만 씻는 것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깻잎을 제대로 씻으려면 먼저 흐르는 찬물에 30초 정도, 헹군 다음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3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 다음 다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 주시면 농약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깻잎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찜으로 먹는 것입니다. 깻잎 속 지용성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들기름에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감마리 놀렌산도 풍부해서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깻잎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깻잎을 양념장과 함께 겹겹이 쌓아서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끝입니다. 양념장은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만들면 됩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깻잎 두부 계란전입니다.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 분해를 막고 계란 노른자 속 콜린이 아세틸콜린 양을 늘려서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게다가 두부의 풍부한 비타민 D가 깻잎의 칼슘 흡수율을 높여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다만 깻잎은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이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과량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뽀빠이가 힘을 얻기 위해 먹었던 시금치, 된장찌개나 나물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근한 채소죠. 시금치는 눈 건강, 항염, 항암 효과 등 정말 많은 좋은 점이 있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40대 직장인 김철수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 주스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신장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시금치를 날로 너무 많이 드신 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시금치를 염증 치료에 사용할 정도로 염증 완화 효과가 뛰어나고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해서 혈액 속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시금치 뿌리의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심근경색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시금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장 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을 만드는데 이것이 뾰족한 결정이 되어 신장결석이나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시금치에는 옥살산 중에서도 물에 잘 녹아서 흡수율이 높은 수용성, 옥살산이 92%나 들어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끓는 물에 데치면 옥살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려야 해요. 중요한 건 데치는 시간과 방법입니다. 보통 30초 정도만 데치는데 옥살산을 제대로 제거하려면 더 오래 데쳐야 합니다. 또한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으면 옥살산이 덜 제거되므로 소금을 넣지 않고 데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60대 주부 박미경 씨는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시금치를 데칠 때 1분 정도 충분히 데치고
데친 물은 바로 버린 다음 찬물에 헹궈서 조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신장 결석 걱정 없이 시금치의 좋은 영양소만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입니다. 감의 풍부한 비타민 C가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도와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들기름, 참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입니다. 시금치의 지용성 영양소인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옥살산을 중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의 루테인, 지아잔틴, 레시틴 성분이 시금치의 지용성, 수용성 영양성분 흡수율을 모두 극대화해 줍니다. 시금치 계란볶음이나 시금치 계란국 같은 요리가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조합인 셈이죠.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칼슘이 많은 우유나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혈액을 묽게 하는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시금치의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반대 역할을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 불리는 김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건강식품이죠. 그런데 이 김이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김도 잘못 먹으면 암과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있어요. 50대 회사원 정민호 씨는 매일 아침 조미김을 두어 봉지씩 먹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미김을 너무 많이 드셔서 요오드 과다 섭취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의 첫 번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비타민 B1과 B가 풍부하고 포피란, 알긴산 등의 식이섬유가 혈관 내 콜레스테롤과 노폐물 제거를 도와서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효능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점입니다. 소고기 100g에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지만 김 100g에는 약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와 맞먹는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김과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을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세 번째 효능은 놀라운 항산화 작용입니다. 김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당근 100g에 약 5,516mg이 있다면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는 당근보다 약 4배나 많은 양으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와 야맹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김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요. 다섯 번째로 김의 풍부한 비타민 B12는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 신경질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0대 이순자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매일 김국을 끓여 드셨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또래에 비해 혈관 나이가 훨씬 젊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담당 의사는 김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져 있어서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김을 구울 때 기름을 먼저 바르고 굽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김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기름을 바르지 않은 마른 김을 달궈진 프라이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운 다음 들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김의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어요. 마늘의 풍부한 셀레늄이 요오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김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요오드 수치가 높아져서 염증을 유발하고 갑상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삶고, 찌고, 볶고, 튀겨서 먹는 우리에게 친숙한 감자. 이 맛있는 감자가 잘못 조리하면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50대 주부 김영희 씨는 건강을 위해 감자튀김 대신 집에서 감자를 구워서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중 아크릴아마이드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감자를 굽거나 튀길 때 생기는 유해 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감자의 좋은 점들을 알아볼게요. 감자에는 혈관을 확장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하고 근육 경련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감자의 폴리페놀 성분은 항암 효과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껍질에 많은 클로로겐산은 피부 노화 방지, 체지방 분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농부 박정수 씨는 20년 넘게 감자 농사를 지으면서 매일 쪄서 먹는 감자를 주식으로 드셨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또래에 비해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아주 양호하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의사는 감자의 칼륨과 식이섬유가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위험한 면도 있어요. 감자를 튀기거나 구울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을 손상시켜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파킨슨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소량만 섭취해도 두통, 복통, 구토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며 과도하게 섭취하면 호흡 곤란까지 초래할 수 있어요. 특히 싹뿐만 아니라 녹색으로 변한 감자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한 것이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물에 삶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로겐산 같은 좋은 성분은 물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삶는 것보다 쪘을 때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해요. 또한 클로로겐산은 주로 감자 껍질에 들어 있으므로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자와 우유는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 다음으로 흡수율이 높고 우유는 감자의 부족한 비타민 A, 칼슘, 지방을 보충해 줍니다.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마시거나 수프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식초나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자는 전분으로 인해 비타민 C가 보호되어서 열에 익혀도 손상이 적은 특징이 있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칼륨이 풍부해서 함께 섭취하면 칼륨 과다로 인해 근육 무력감,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버터와 치즈는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를 늘려서 심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 보관법도 중요해요.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서 조리할 때 아크릴아마이드가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으니 실온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음식은 모두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식재료들입니다. 깻잎은 치매와 골다공증 예방에, 시금치는 항염과 면역력 증진에, 김은 뇌 건강과 단백질 공급에, 감자는 혈압과 혈당 조절에 각각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좋은 음식이라도 제대로 알고 먹을 때 진정한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깻잎은 베이킹소다로 깨끗하게 씻어서 찜으로 드시고 시금치는 충분히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한 후 드세요. 김은 조미김보다는 마른 김을 살짝 구워서 들기름을 발라 드시고 감자는 튀기거나 굽지 말고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80대 할머니 한 분은 이런 올바른 조리법으로 이 네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신 결과 또래에 비해 기억력도 좋고 뼈도 튼튼하며 혈관 나이도 젊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어요. 이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깻잎찜과 김국을 드시고 점심에는 데친 시금치 나물을, 저녁에는 찐 감자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이 일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당뇨 환자이신 최병철 씨는 혈당 관리를 위해 이 네 가지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깻잎의 로즈마린산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크롬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개선하며 김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감자의 저항성 전분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복합적인 효과를 본 것이죠. 6개월 후 당화 혈색소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어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0대 직장 여성 이미정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자주 감기에 걸리고 피부 트러블도 심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한 후 면역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깻잎의 항균 작용, 시금치의 항산화 효과, 김의 면역 강화, 성분, 감자의 비타민C가 모두 시너지를 낸 결과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음식들도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깻잎과 감자의 칼륨 함량을 고려해야 하고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김의 요오드 함량을 주의해야 하며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 섭취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혈전 용해제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소중한 식재료들을 올바르게 알고 드셔서 100세의 건강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